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교육대전환위원회 집행위원장 박백범입니다. 예, 5분 동안에 이 많은 공약을 설명을 해야 돼서 제가 좀 마음이 급합니다. 저희들이 1월 10일 날 8대 공약을 발표했고요. 그 이전에 유보통합에 대한 공약은 별도로 발표했기 때문에 합쳐서 9대 공약이라고 저희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영유아부터 평생교육까지 골고루 공약을 만든다고 만들었습니다만 아직도 좀 미진한 것들이 있다고 저희들도 스스로 느끼고 있고요. 마침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사국세에서 또 국민 여러분들이 제안하신 것들을 새롭게 또 저희들이 받아서 반영해가지고 앞으로도 더 계속 공약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9대 공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확행 공약이라든지 또 중과제 공약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발굴해서 발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제안 주시는 거는 받아가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오랜 수건이었던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첫 번째 약속입니다. 30여 년간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단계에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교육을 받아왔다 또는 돌봄을 받아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 여러 가지 사실은 사교육비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학부모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 임기 내까지는 특히 관리부처 저 두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만 포인트가 있나요? 두 번째 네모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리 시스템 확보, 그리고 네 번째 네모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안합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서 실질적인 유보통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제일 고통을 받고 있는 돌봄을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 가능하다면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안정적인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추진하겠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선 초등학생의 경우에 오후 3시에 동시에 학교를 할 수 있도록 선진국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시학교제를 추진하고 희망자는 모두 7시까지 방과 후 돌봄 시간 연장을 통해서 돌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제일 힘들어하는 분들이 우리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들이신데요. 이 돌봄에 대한 행정적인 부담을 일선학교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들이 지지 않도록 이 행정 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가 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또 일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자치단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학교 현장의 부담을 좀 덜어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냥 우리 아이들을 방 안에서 둘 수 있도록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돌봄에는 양질의 문화예술 체육 프로그램까지 같이 운영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디지털 미래 교육입니다. 이미 이건 별도로 따로 또 공약 발표를 했었는데요. 100만 혁신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해서 우리 초등학교부터 초중등 교육부터 1분 남았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디지털 미래 교육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교육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기본학력에 대해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행복한 지유일이라는 것을 새롭게 저희들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지역학습일로 정해서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과 지역에 있는 시설을 활용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섯 번째는 대입과 관련해서 약속입니다. 대입공정성위원회 설치하고 그 다음에 투명성 확보를 해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입학 사정관제 도입이라든지 수능에
고난도 문제 출제를 폐지하고 또 검토에 대학생이 참여해서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네, 말씀을 시간이 드리겠습니다. 초과돼서 마무리. 1분만 안 됩니까? 예, 그 30초 내로. 일곱 번째는 그 우리 그 대학이 지역에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산업체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얘기고요. 8번째는 연구의 경우에도 그 대학뿐만 아니라 연구중심 사립대학 또는 정부 출연 연구소까지 같이 대학원 공유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9번째는 평생학습 제재 구축인데요. 누구나 다 5년까지 평생학습 계좌제라든지 평생학습 시민대학 플랫폼을 통해서 원하는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사항입니다. 네. 발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건 여러분들 질문을 통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분이 좀 추가되었는데요. 그 유보통합, 또 국가책임교육, 대학 입학제도 공정성 등 9개의 굵직한 공약을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좀 이것 관련해서 또 패널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한 질의와 답변까지 5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본창 국장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사전에 그 캠프 측을 통해서 질의를 그 단체 차원에서 진행했고 또 답변을 캠프 측에서 또 성실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과 더불어 답변서에 있는 내용을 좀 종합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답변서에 의하면 사교육걱정 세상이 제안한 자기성장평가제 취지에 동의하시면서 이것의 실현을 위해서는 평가 방법이 대학 입시나 학생 개인의 성취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이재명 후보께서 페이스북에 발표한 청년 3대 공정정책에는 정시 확대 공약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계에서는 이 정시 확대 공약이 평가 방법이 대학 입시에 매몰되게 할 우려가 크다라는 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 대학 입시가 평가 방법이 대학 입시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해법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 주신 대로 자기성장평가제의 그 취지, 목적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우리가 그 전문적으로 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타당도, 타당성, 그 다음에 객관성, 공정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자기성장평가제에 대한 그 평가는 그야말로 평가의 목적인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평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객관성 내지는 공정성입니다. 2019년도에 우리가 그 현 정부에서 16개 대학에 대해서 그 정시 확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40%까지 요청을 했던 그 이유는 공정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그 공약 우리 사각서에서 추진했던 공약 발표에 나옵니다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교과 전형을 좀 축소시키고 그다음에 정시 확대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16개 대학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대학들이 심지어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중에 어떤 대학을 보면 뭐 비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시를 8, 90%까지 하는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학부모와 학생들은 사실은 정시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한 70% 정도 여론조사해 보면 그 정도 요청이 나오고 있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내신에서 실패한 그런 아이들이 정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다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사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나치게 수시적으로 몰린 대학들에 대해서는 정시를 확대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제가 말이 너무 길어집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2027년도까지 그 한시적인 조치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완성이 되는 2028학년도부터는 이 기존 수능 제도라든지 대학
기존의 대입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야 될 거고 그렇게 하겠다고 공약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서연 선생님, 네, 1분 내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께서는 답변서에서 대학 서열 해소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셨는데요. 이 위원회의 대략적인 활동 방향이나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을 짧게 하기 위해서는 자료집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16쪽에서 15쪽, 16쪽, 19쪽까지 쭉 봐주시면 고맙겠는데요. 그 대학 서열, 여러 가지 그 불평등의 문제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부터 비롯되는 것도 있지만 사회 여러 제도에서부터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금격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차별 문제라든지 공고한 학벌 체제의 문제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그런 그 기존 관행을 타파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대학서열 해소위원회에서는 원인과 진단, 원인 분석하고 진단하고 처방하는 그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고등교육기관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입시 문제 그리고 대학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문제, 대학의 구조개혁 문제, 그래서 대학을 공유대학과 또는 연합대학 체제로 바꿔서 지역에서 대학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대학서열 해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또 평가를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고정화되어 있는 그런 대학 서열을 철폐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은중 선생님 질의 1분 내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 좋은 공약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여러 공약 중에서 학교에서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을 위해서 협력한다는 것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대선 후보들께서 유보통합 관련된 공약을 제시해 주셔서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수년째 굉장히 여러 첨예한 갈등을 가지고 있다고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그 이해관계를 좀 풀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예, 과거에는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일부 반대하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이 사실은 유치원 쪽일 수도 있고 어린이집 쪽일 수도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공약 만드는 양쪽 집단에서는 다 동의를 하기를 유보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공약을 만들어보자, 정책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동의를 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혹시 아까 파워포인트가 나올 수 있으면 좋은데 첫 번째 약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행정청을 통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아직도 유보가 통합이 안 되어 있고 이원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하고 우리나라인데, 일본은 작년에 앞으로 10년 동안 아동청이라는 걸 만들어서 유보 통합을 해나가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즉 행정청을 일원화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을 부처 통합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유보 통합을 지원해 나갈 수 있는 재정적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교육재정 교부금 그것만 가지고는 유보 통합을 완벽하게 일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국고 지원까지 받아서 아까 첫 번째 약속 네 번째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 마련, 이런 것들이 중요한 유보 통합 추진 체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2028년 고교학점제가 완전히 확대되기 전까지 정시 확대는 잠정적인 조치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그 시간까지 꽤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정시 확대로 인해서 경쟁이 좀 과열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굉장히 심각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이런 과도기적인 기간 동안 좀 이 대입이 정상적으로 2028년도에는 완성이 될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과도기적인 상황에서의 또 추가적인 보완 대책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 뭐 사실은 그 거의 낱마처럼 얽혀 있어가지고 어느 하나 해결한다고 해결이 되는 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정시가 확대되면 경쟁이 과열될 거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내신 위주로 한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도 경쟁이 과열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그 내신, 좋은 내신을 받기 위한 그런 경쟁, 특히 상대평가로 인한 그런 경쟁이 격화되어 있는 것도 맞는 얘기고요. 다행인 것은 고교학점제가 되면 전면적인 거는 아니지만 일부 과목, 그 공통 과목이 아닌 선택 과목에 있어서는 지금 절대평가를 한다고 현 정부에서 이미 그 추진 방침을 정해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계속 그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 고교학점제에서 평가 방법, 그 다음에 수능에 있어서 평가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더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당장 절대평가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현행 그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또 입시에 대해서 원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자주 바꾸지 말아달라.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달라. 그래서 예측 가능하게 해달라는 것도 중요한 또 그 가치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좀 그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참된 경쟁을 할 수 있는 경쟁을 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제도가 무엇인지 좀 더 탐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문택 국장님 질문 하나 더 추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이제 좀 그 우려가 되는 것은 물론 이제 장기적 로드맵으로 수능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미래지향적 대입제도를 안착시키겠다라는 좀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요입동하고 어느 시기에 갑자기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수능을 현실에 맞게 개편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도 어떤 단계적 발전 방향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좀 단계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간다 이런 좀 그 그림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얘기하겠다고 얘기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절차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학점제가 이제 본격적으로는 2025년도부터 시작하고 그 아이들이 졸업하는 2028학년도부터는 고교학점제로 3년간 그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졸업하는 해가 되기 때문에 4년 예고일자에 따라서 2024년까지는 새로운 그 대입제도를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 새로운 대입제도는 지금처럼 뭐 수시다 정시다 꼭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사실은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수능이라고 했던 국가시험제도도 꼭 이대로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물론 관련된 연구나 그 검토는 오래전부터 고교학점제를 한다고 한 정부부터 지금 해오고 있고 일부 좀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만 새 정부에서도 금년 7월부터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제 그 정식 출범을 하게 되고요. 또 법상 대입제도 같은 거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새로운 대입제도가 마련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마나 한 소리를 제가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시제도는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얘기를 절대 하기가 어렵다. 또 해서도 안 된다. 그런 걸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패널 토론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대학서열 해소위원회 그리고 정시 확대에 대한 입장 그리고 유보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좀 평가단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평가단은 현장과 또 줌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먼저 현장 평가단의 질문 중에서 좀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현장 평가단의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교육 주체 중 한 축인 학부모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신 질문이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분이 질문해 주셨습니까? 혹시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좀 질문해 주시기 어려우시면 제가 질문 대신 드리겠습니다. 네, 교육 주체 중 한 축인 학부모에 대한 지원 방안이 좀 빠져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저희들 공약 중에 구체적으로 학부모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는 들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좀 더 만들어 보겠다,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행복한 지역 학습일, 행복한 지효일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계신 학부모님들 아니면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일주일이 월화수목 금요일로 이렇게 돼서 수업을 한다 그러면 그중에 하루를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학교는 오후를 한 2, 3일 오후로 시간을 나눠서 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생태교육을 한다든지 노동인권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민주시민교육을 한다든지 평화통일교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예술교육, 체육교육 이런 거를 같이 해나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학부모님들도 좀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강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인솔하고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부모에 대한 별도 지원 대책이나 이런 건 따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줌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평가단 질문 중에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원 전문성 신장 관련 질문입니다. 교원 성과 상여금은 학교 내에서 교사들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재원으로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연수 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떠한지 또 이것과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칠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예, 지금 질문 주신 그 취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이 교원 평가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리고 그 평가 제도를 통해서 교원 전문성을 어떻게 신장을 시키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야말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생님들 어떻게 또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물론 아주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징계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배제 징계라든지 즉 파면과 해임 또는 기타 이런 걸 통해서 제재를 갈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의 선생님들은 능력이라든지 전문성을 올리는 쪽으로 이렇게 평가 제도를 활용을 해야 될 거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요. 교원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마련을 하고 있고 그거는 조만간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현장에서 또 하나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연합대학에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분 계실까요? 네, 마이크를 좀 넘겨주십시오. 직접 1분 내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제도적 정비 및 확충이나 그런 강경책과 비슷한 솔루션들을 내주셨는데요. 이것이 저는 사회적 반감이나 일부 시민에겐 설득력이 없거나 뭔가 그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로 연합대학을 들 수 있는데요. 연합대학에서 이제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립대학마다 대학의 자율권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율권의 범위에 의해 실행이 제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까 전에 제안하셨던 국가교육위원회나 대학서열해소위원회 또는 법적 제도의 개편 및 제정을 통해서 이런 사립대학의 자율권을 선택적으로 제한하거나 아니면 참여를 독려해서 대학의 연합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다른 방법이 있거나 해결책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예, 금방 말씀 주신 그 사립대학의 그 독립성 내진 자율성 그 가치도 중요하고요. 그거는 사립대학뿐만 아니라 공립대학도 똑같이 그 독립성과 자율성은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공약에서 발표한 공유대학이나 연합대학은 대학이 통째로 연합이 되고 공유된다기보다는 대학 내 전공끼리 그것도 특히 지역을 중심으로 그 전공별로 연합을 하고 공유하는 그런 체제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학의 고유한 독립성과 자율성은 그대로 존중이 되면서 그 지역 내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라고 합시다. 경상남도에 어떤 IT 기업이 있고 그 IT 기업을 양성하는 과들이 그 경상남도의 그 몇몇 대학들에 이렇게 흩어져 있고 또는 전문대학에 있을 때 서로 시설과 커리큘럼을 공유하고 또 그 거기에서 졸업한 아이들한테 공동학위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또 그 지역에서 그 기업에 취업을 하고 그 지역에서 정주하고 그 후손들이 또 그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지역과 대학이 같이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공이나 영역별로 연합과 공유를 한다 그러면 대학의 그 고유한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살려가면서 연합과 공유의 정신도 살려갈 수 있겠다는 게 저희들 공약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게 더 나아가서 특히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 간의 통합까지도 그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실제 그런 움직임을 그 강원도라든지 충청도라든지 몇몇 대학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얘기했던 공유대학 그 사례는 특히 경남 사례라든지 지금 강원도 대학들의 강원도는 특히 기업하고 관련된 대학원 전공이 있어서 그런 사례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줌 온라인 질문도 하나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국공립대학을 넘어서 모든 대학 무상교육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청년 기본수당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어떨지, 재원도 30조 정도 확보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십시오. 재원 30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재원 30조면 지금 초중등교육의 그 교부금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들 그 답변서에도 썼습니다만 국가장학금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그 재원 문제 때문에 얼마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번에 무상화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고 그렇게 한 사례도 세계적으로 그렇게 흔치 않은 사례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80% 이상이 사립대학과 사립전문대학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거는 달성하기가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로도 지금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주신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대학 입시가 지금 이 상태라면 고교학점제가 기형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예, 그 질문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지금 현행 대학 입시 체제하고 고교학점제가 잘 서로 소위 잘 합리적으로 부합되지는 않는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학점제가 완전하게 시행이 되는 2028학년도 이후부터는 어느 정부가 와도 사실은 전반적인 대학 입시 개편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교학점제를 하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을 마친 다음부터는 아주 심하게 표현을 하면 수학을 하나도 안 듣고 졸업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는 영어를 하나도 안 듣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일선에서 고등학교 교장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저희 학교에 예술계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뮤지컬과라든지 연극영화과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나는 수학은 나의 진로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영어를 좀 더 하겠습니다. 아니면 애니메이션과 같은 아이들은 컨텐츠 때문에 역사를 더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대학 입시 제도도 아울러서 거기에 부합되도록 고쳐져야 된다. 그게 2024년까지는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내년 내후년에 열심히 검토하고 준비해서 제대로 된 입시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현장 평가단 그리고 유튜브 댓글 가지고 좀 같이 토론했는데요. 대학 서열 해소 관련한 문제, 그리고 대학 연합에 대한 이야기, 또 교원 전문성 양성, 또 학부모 지원책, 고교학점제와 정시 확대의 모순 관계 등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패널 토론과 그리고 평가단 토론을 좀 모두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1분 내에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 문제는 단칼에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삶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대위에서는 사실은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대전환위원회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어떤 선대위도 교육을 가지고서 별도의 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공약 작업을 추진하는 그런 선대위는 없고 과거에도 없었고 사실은 현재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교육 공약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 교육대전환위원회에 거의 전적으로 공약을 만드는 거에 위임을 해주셔서 발표도 저희들이 직접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이재명 후보는 교육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검토해 보시고 좋은 제안 주시면 저희들 가슴 열어놓고 마음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제안을 받아서 좋은 공약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비록 앞으로 한 20여일밖에 안 남아 있지만 그 안에도 충분히 여러 공약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좋은 공약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너무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